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안과학진흥원에서 이렇게 그 교육 지원 사업으로 해서 저희 대구에 이제 위치한 그 안경산업과 관련해서 이렇게 이제 실제 업무에 필요하신 품목분류 업무라든지 FTA 활용 업무에 대해서 제가 조금 도움을 드리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오늘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강의는 제가 오늘은 먼저 품목분류, 그 다음에 이제 FTA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는 두 개 파트로 나눠가지고 설명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중간중간에 해주셔도 되고요. 건의사항 있으시면 중간중간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HS 품목분류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제 소개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스크를 썼는데 잠시 벗으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저는 이제 지금 현재 관세사로서 일을 하고 있고요. 이제 관세청에서 한 20년 정도 근무를 하다가 퇴직을 하고, 현재는 이제 관세사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이제 관세평가협의회의 이제 평가위원이기도 하고, 품목분류 협의회 위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과거에 이제 관세평가분류원에서 품목분류 업무를 담당을 했었고, 그 다음에 품목분류 국제훈련 인증교관으로서도 이제 활동을 했었고요. 이제 세계관세기구라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WCO 품목분류 검토 소위에 이제 정부대표단으로도 활동을 했었습니다. 네, 일단 제 소개를 마치고요. 오늘의 이제 목차입니다. 먼저 품목분류의 제도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말씀드리고, 안경 관련 쪽에 이제 종사하시다 보니까 안경 관련 품목분류 내용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련 결정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품목분류 그 벨기에에 있는 세계관세기구의 사진 한 장을 처음으로 가져왔는데요. 요 가운데 앉아 계신 요 의장분께서 그 한국 분이십니다. 그 세계관세기구의 품목분류위원회 위원회의 의장을 맡으신 김성채 이제 위원이라고 현재 지금 기재부에 근무하고 계시는데요. 요렇게 우리나라가 세계관세기구에서는 HS 제도를 주도적으로 좀 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먼저 품목분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HS라고 하는데, HS의 이제 공식적인 명칭은 이렇게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이라 해서 요 H와 S의 약자를 줄여서 이제 HS 코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HS 제도는 사실은 그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약 중에 하나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이라는 그 조약이 있고요. 거기에서 따라서 이 HS 협약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현재 HS 협약은 1988년도 우리 올림픽을 개최했던 1988년도 1월 1일부터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고요. 관세법에서는 이제 HS 협약에 대한 내용을 수용을 해서 관세법 84조에 따라서 관세법 별표로서 관세율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2년인데요. 올해 2022년도에는 1월 1일부터 7차 개정된 HS가 지금 시행되고 있는 해이기도 합니다. 아까 이제 저희 대표님께서 3D 프린터를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올해 개정사항 중에 하나가 2022년도에 HS 품목분류표에 3D 프린터가 8485호에 새로 특계되어서 신설되고 있는 그러한 사항도 있습니다. 차후에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HS 협약에 따라서는 그 협약은 전 세계 공통적으로 6단위를 지금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6단위는 세계 공통사항입니다. 우리가 수출을 하든 수입을 하든 6단위는 공통으로 쓰고 있고요. 현재 우리나라는 6단위는 앞에서 똑같이 쓰고 10단위를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하고 있고 그 10단위 번호를 기준으로 세율을 이제 정하고 있습니다. HS 품목분류표, 관세율표, 관세통계 통합품목분류표라고 그 용어가 비슷비슷한데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HS 협약에 따른 SS 품목분류표는 6단위이고요. 요거는 전 세계 공통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세율표는 요거를 우리나라 관세법에서 수용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관세법이 있는데요. 거기에 관세법의 별표로서 그 6단위 관세율표가 있고요. 여기에서는 조세 법률주의에 따라서 국회 입법 과정을 통해서 국회에서 만들어진 그 관세율표 체계입니다. 여기서는 지금 기본세율과 잠정세율까지 두 가지 세율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세통계 통합품목분류표는 아까 말씀드린 바치 기재부 장관이 10단위에 대해서 이렇게 통계 목적까지 추가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금속안경테가 9003, 19에 9000 이런 식으로 이제 세 번이 10단위로 나와 있는데요. HS 협약에 따른 국제 공통 기준으로서 이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부라는 게 있습니다. 영어로 섹션. 그 다음에 류, 챕터라는 게 있고요. 요때부터 2단위. 요 앞에 두 자리가 902, 96. 그러니까 2단위가 됩니다. 그리고 소호, 그러니까 소호가 있고요. 호는 4단입니다. 9003. 9003이라는 호가 4단이고요. 그 다음에 소호는 6단위. 19까지. 여기까지가 소호.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금속안경테는 9003의 19라는 6단위 3번을 어디든지 쓰게 수출하든 수입을 하든 우리 원산지 증명서든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네 자리는 우리나라에서만 쓰는 HSK 10단위에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되고요. 또 이렇게 이제 국문 표현과 영문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관세율표를 보시면 9003에 저희가 살펴봤던 이렇게 용어가 한글도 있고 영문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유념하셔야 될 거는 WTO, 그러니까 세계관세기구의 HS 협약이라고 있는 게 말씀드렸는데요. HS 협약상으로는 공식 언어가 영어하고 불어입니다. 그래서 6단위까지는 영어와 불어 표현이 협정의 표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6단위까지, 그러니까 아까 살펴본 4단위 소호, 4단위 호, 6단위 소호까지는 요 영문 표현 또는 불어 표현이 그 국문과 상충한다고 할 때는 우선이 됩니다. 영문 표현이 우선이고요. 7단위에서 10단위는 우리나라에서만 운영되고 있는 단위 체계이기 때문에 요 HSK 7단위에서 10단위는 국문 표현이 우선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상충되지는 않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용어의 의미라든지 용어의 정의라든지 그 범위가 다를 수가 있는데요. 그때는 국문 표현과 영문 표현의 우선이 어느 단위에 따라 다르다라는 것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품목 분류를 어디에 쓰는 거냐, HS를 어디에 쓰는 거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품목 분류를 통해서 첫 번째는 수입 통관할 때 관세율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단위가 어디에 분류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적용되는 수입 관세율 자체가 달라지고요. 두 번째는 반대로 수출할 때 여러분들이 제조업체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안경 제조업체라고 하면 제조업체들은 간이정액 환급 또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해서 개별 환급을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때 간이정액 환급은 제조업체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수출을 안경 관련 제품을 수출을 하고 거기서 내가 일정 수출 금액 FOB 10,000원당 일정 금액으로 간이정액 환급율표상에 나와 있는 그 금액을 가지고 환급을 받으실 때 HSK를 기준으로 얼마씩 환급을 받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수출업체라고 하면 간이정액 환급을 결정하는 기준이 이 품목 분류가 됩니다. 또 세 번째로는 FTA 원산지 활용 기준이 되는데 저희가 이제 이후에 두 번째 파트에 이제 FTA를 살펴볼 거지만 원산지 결정 기준상의 세번 변경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요. 세번 변경 기준이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 그 키 포인트가 바로 품목 분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수출입을 할 때 관련된 아까 3D 프린터라든지 안경과 관련된 각종 부자재들,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있을 텐데요. 그럴 때 수출입할 때 세관자 확인 요건 또는 통합공고상의 수출입 요건을 정해지는 그런 키값이 됩니다. 그래서 품목 분류가 이런 쪽으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수출입을 할 때 좀 관심 가져서 좀 연계해서 참조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한번 살펴보시면 이렇게 이제 금속 안경테가 있는데요. 9003, 19에 9000번이라고 되어 있고 이렇게 관세율이 이렇게 많습니다. 이렇게 이제 금속 안경테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기본 관세는 8%라고 정해져 있고 WTO 협정 관세는 9%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태 협정 관세는 5.6%, 최빈 개발 도상국은 0%, 그 다음에 밑에는 이제 전부 다 FTA 협정별로 세율 체계가 이렇게 다릅니다. 요거는 매년 변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중에서 그럼 어떠한 관세율을 적용할 것이냐, 요거는 이제 관세법 50조에 따라서 세율 적용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는데요. 여튼 이 물품에 따라서 3번이 정해지고 이 3번에 따라서 이 관세율이 이렇게 종류가 다양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수출할 때 적용되는 관세, 외국의 관세율인데요. 예를 들어서 요거는 일본으로 수출을 할 때 일본에서 적용되는 관세율을 이렇게 또 관세청 시스템이나 그런 일본 관세청이나 이런 데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만약에 수출하는 업체다라고 하면 이 수출하는 그 물품이 외국에 수출됐을 때 그 나라에 들어가는 관세는 얼마인가 라는 정보도 알고 계셔야지 뭐 원가 협상이라든지 뭐 이런 산정을 하실 때 도움이 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건과 관련해서는 세관장 확인, 통합공고, 수출입 공고가 있습니다. 개념은 조금씩 다릅니다. 세관장 확인은 관세법에 따른 것이고 통합공고는 대외무역법, 수출입 공고도 대외무역법입니다. 세관장 확인은 세관장이 관세법에 따라서 관세청장이 공고한 그 물품에 대해서 수출입 요건을 확인하는 것이고요. 통합공고는 산자부 장관이 관계행정기관장으로부터 수출입 요령을 받아가지고 통합해서 공고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출입 공고는 산업부 자체에서 수출입 제한이나 금지가 필요한 경우, 뭐 과거에 이란 제재나 철강에 대해서 세이프가드 뭐 이런 것들을 적용할 때 수출입 공고 사항으로 진행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품목 분류와 관련되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금속 환경태와 관련해서 수입 요건과 수출 요건이 현재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공고상으로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그 다음에 어린이 제품 안전특별법, 자원절약,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요 3가지가 수입 요건에는 있는데 세관장 확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린이용 안경테를 수입할 때는 어린이 제품 안전특별법에 따라서 공급자 적합성 확인 표시를 해야 된다. 또는 물안경이나 안경테를 수입할 때는 전기용품,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이런 요건들을 충족해야 된다. 라는 것들이 다 품목분류와 연계되어서 그렇게 공고가 되고 고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통합공고나 세관장 확인이나 별개의 법령, 아까 통합공고는 대외무역법이라고 말씀드렸고 세관장 확인은 관세법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여튼 이러한 각각의 개별 법령들의 정한 요건들을 충족하셔야 되고 이런 것들을 나중에 구비하지 않아서 뭐 한두 번 통과이 됐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한 5년 내지 10년간은 관세조사 또는 관계부서의 조사를 받아서 부정수입죄로 처벌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요건들이 걸려있는지 여부는 좀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수출입 요건이 사실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거를 위반했을 때는 관세법에 따라서 부정수입 같은 경우는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이런 요건들도 만약에 취급하시는 아이템 중에 요건 관련 물품이 좀 있다라고 하면 관심 있게 부정수입이 되지 않도록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원산지 결정 기준과 관련입니다. 요 3번에 대해서 금속 안경테에 대해서 뭐 중국, 아세안, 유럽연합 저희가 이제 FTA를 체결하고 있는데 각각의 원산지 결정 기준이 협정마다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중 FTA 같은 경우에는 사단위 3번만 바뀌면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 아세안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4단위호, 여기에 다른 호라는 건 4단위호입니다. 4단위호 변경 기준, 그러니까 요 금속 태를 가지고 금속 안경테를 만들면 금속 선이라는 뭐 이런 아이템들이 필요할 건데요. 그러한 선을 가지고 안경테를 만들면 2단위도 바뀌고 4단위도 바뀝니다. 그럴 때 이제 원산지로 인정해주겠다라는 뜻이고 또 하나는 40%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했다라는 거는 전체 제품에서 국내산 원재료, 원산지산 역내산 원재료가 40% 이상 쓰였다면 원산지로 인정해 줄게 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HS에 따라서 요 원산지 결정 기준 자체도 FTA에서 이렇게 달리 규정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와 관련해서는요, 품목분류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라고 했을 때, 저희가 이제 안경테만 수입하는 건 아니고 수출하는 건 아닐 텐데,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부자재라든지 부속품이라든지, 안경테를 생산하기 위한 제조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든지 수출 또는 수입을 하실 거예요. 그런 거 관련해서 관세율을 잘 모르겠다라든지 그런 걸 좀 확인하고 싶다고 했을 때 어떻게 확인할 거냐라고 했을 때는 관세법상에 86조에 나와 있는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청인은 수출이 업자가 되고요. 요거를 관세평가분류원에 사전심사 신청을 하게 되고 보통 30일 이내에 무료로 수수료 없이 무료로 이렇게 처리를 해드리고 있고, 만약에 이제 분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품목당 3만 원의 수수료를 받고 관세청에서 품목분류에 대해서 회신을 해주고 있는 제도가 있으니까요. 혹시나 취급하시는 아이템 중에 그런 사항들이 있다라고 하면 이 제도를 적극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수출 입자는 이제 대전에 위치한 이제 관세평가분류원에다가 품목분류 사전 신청을 하게 되고요. 품목분류 사전 심사 신청을 해가지고 대부분 관세평가분류원에서 직권으로 결정을 해서 회신을 해줍니다. 그런데 약간 직권 회신이 좀 어렵다거나 좀 검토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면 대전에 위치한 이제 관세청의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상정을 해서요 결정을 해서 회신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우리나라 절차이고. 여기서도 만약에 결정이 좀 어렵다라고 하면 세계관세기구, 그러니까 벨기에 있는 브라셀에서 세계관세기구에 안건을 상정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각 국가 대표로 이제 모여가지고 거기서 품목분류 결정을 하게 됩니다. 예. 예, 제가 이때 회의에 참석했던 모습을 그냥 하나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HS의 정식 명칭과 품목분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개정에 대해서는 5년 주기라고 되어 있는데 4년, 5년 이렇게 주기가 협약에서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보통 최근에는 5년 주기로 이렇게 개정이 되고 있고, 원래 2022년은 7번째, 그러니까 1988년도 처음으로 HS를 시작한 이후로 한 4, 5년 주기로 한 번씩 변경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7번째 개정이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개정이 되냐 하면, 시대가 변하고 기술이 변하다 보니까, 거래가 많이 되는 품목들이 있을 거고, 또 거래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거래가 안 되는 품목도 있을 건데요. WCO에서는 1억 불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런 거래량이 많아진다라고 하면 새로운 품목 번호를 신설을 하게 되고, 5천만 불 이하의 거래 실적이 없다라고 하면 삭제를 검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HSK라는 거 우리나라에서 4자리를 추가한 것이고, 각 국가 필요성에 따라서 달리 그 자릿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국이나 EU 같은 경우에는 10단위 HSK 코드를 쓰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현재 9단위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HS 협약상에 3조의 체약국의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6단위까지는 소호체계의 변경이나 추가를 할 수가 없고, HS 통칙을 적용을 해야 되고, 국내주는 추가 가능, 6단위 이상 수준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네, 아까 다시 말씀드린 것처럼 그 품목분류와 관련돼서 이런 것들이 다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제 세관적 확인 대상, 그 다음에 관세 감면까지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FTA 활용 요건으로 해서 이제 요 중에 품목 요건, 그러니까 양호 대상으로 정해져야지 FTA를 활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원산지 요건, 원산지 규정상 원산지가 영내산으로 인정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것들이 다 품목분류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아까 이제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도식화 드린 건데요. 저희가 신청을 하게 되면 30일 이내에 회신을 받게 되는데, 1회에 한해서 그 회신문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때는 재심사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60일 이내에
이제 다시 답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품목분류 조직을, 우리나라 이제 품목분류 조직을 보시게 되면 여기 대전에 관세청과 관세평가분류원이 위치를 하고 있고요. 서울에 서울과 진주에 이제 중앙관세분석소의 조직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울세관과 진주의 중앙관세분석소가 이제 소재하고 있고요. 우리 지금 대구에는 대구본부세관이 있죠. 대구본부세관에서는 이제 분석 기능은 없는데요. 그러니까 대구본부세관이라도 이제 수출입 물품에 대해서는 이제 관세평가분류원으로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조금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잠시 좀 쉬는 시간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쉬셨다가 2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